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도 시장이나 육묘장에서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채소를 구입해서 텃밭에 심어주면 대박인 텃밭 작물 4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4가지 작물 모두 다 제가 직접 마트에서 이와 같은 채소를 구입해서 심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비싼 모종값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모종으로 심어 재배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이와 같은 작물들을 수확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달래인데요. 달래는 씨앗 파종도 가능하지만 모구에서 자우가 빠르게 생성되다 보니까 포기 나눔해가지고 옮겨 심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시기로 본다면 이렇게 봄에 심어주시면 되는데 워낙 추위에 강한 작물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5월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땅만 녹았다면 언제든 포기 나눔 가능한 작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월달 작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라면,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마트에서 달래를 구입해서 심어주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라면, 달래하게 되면 잘만 하면 겨울에도 수확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달래를 수확하는 시기는 3월달부터 4월달 이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5월달이 되게 되면 달래가 너무 커져서 달래 식감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 마트에서 판매되는 달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종으로 활용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거든요. 그리고 5월달 하게 되면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트에서 구입한 달래를 옮겨 심기 하게 되면 일주일도 되지 않아가지고 달래싹이 올라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실험해 보았는데요. 달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장에서 구입한 달래인데 대부분 아내가 달래장을 만들어서 먹고 일부는 남겨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는데 제가 주말농부이다 보니까 2주 동안 텃밭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2주 동안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달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데요. 비닐 안쪽으로 물도 생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걸 심어가지고 싹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뿌리를 잘 정리하고 잎을 잘라준 다음에 달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살이 작물이다 보니까 텃밭 주변에다가 한번 심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와 같이 싹이 올라온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모종 가지고선 어떻게 달래밭을 만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달래 같은 경우에는 자우가 빨리 생성되다 보니까 의외로 빠르게 번식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달래밭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모종을 가지고선 출발하시면 되니까요. 이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텃밭 주변에다가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은 대파인데요. 대파하게 되면 4월달과 5월달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죠. 그리고 달래와 마찬가지로 추위 아주 강한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4월달과 5월달까지 기다릴 이유 없이 전국 어디든 땅만 녹았다면 언제든 이 대파 모종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래와 달리 대파 모종 구하긴 정말 쉬운데 왜 굳이 마트에서 이 대파를 구입해서 심어주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대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재배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특히나 씨앗을 파종했다면 더욱더 그 재배기간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마트에 가셔가지고 실대파를 구입하신 이후에 이 실대파를 한번 텃밭에 심어보세요. 이렇게 실대파를 마치 모종처럼 텃밭에 심어줬다면 작은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준 것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이 대파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심는 방법은 전통 방법을 이용해서 심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30cm 정도 간격으로 고를 깊게 파주시고요. 그 안에다가 대파를 심어주시면 되는데 45도에서 30도 정도 약간 기울여서 심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김매기와 함께 북주기를 해주면서 재배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여 심었던 대파가 곱게 서기 시작하고 연백 부분은 점점 길어지면서 상품성 좋은 대파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 성숙한 대파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대파 자체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파는 그대로 요리에 활용해 주시고요. 대파 뿌리만 버리지 마시고 이 대파 뿌리를 텃밭에 심어주게 되면 대파는 여러 해살이 작물이다 보니까 남겨진 뿌리 부분에서 다시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대파를 심었을 때보다는 재배기간이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더 상품성 있고 빠른 대파를 수확하고자 한다면 실대파를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작물은 쪽파인데요. 쪽파하게 되면 보통 8월 말에서 9월달에나 심어주는 대표적인 작물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으신데요. 사실 대파와 마찬가지로 종구만 구할 수 있다면 언제든 파종해도 상관없는 작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월 말에서 9월달 심기를 강조하는 이유라면 이 시기에 쪽파 종구를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시기에 심어야지만이 김장 쪽파를 수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듬해 월 동안 쪽파를 맛볼 수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쪽파를 심는 시기 하게 되면 이렇게 8월 말에서 9월달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월 작물
특히나 종구 자체를 구입할 수 없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쪽파를 추천드린 이유라면 이 시기에 쪽파 종구는 구하기 어렵지만 마트에서 흑쪽파를 구입해가지고 모종처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심는 방법은 실대파를 심는 것과는 조금 달리 심어야 되는데요. 바로 쪽파 줄기와 잎은 이대로 잘라서 식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 뿌리만을 활용해가지고 텃밭에 마치 종구를 심듯이 심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쪽파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많은 농가에서 심어 재배하지 않다 보니까 5월달부터 쪽파를 심는 8월달까지 쪽파 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쪽파 뿌리를 텃밭에 심어주게 되면 직접 재배한 쪽파를 마트에서 구입할 일 없이 재배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잊지 않고 이렇게 4월달이나 5월달에 흑쪽파를 구입해가지고 텃밭에 심어주는 편입니다. 흑쪽파 심는 방법은 종구 심는 방법과 거의 동일한데요. 뿌리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 전파종 하는 경우라면 10에서 15cm 간격으로 사방 심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졸파종 할 경우라면 20에서 25cm 정도, 그러니까 성인 남자 기준 한 뼘 정도 간격으로 줄을 판 다음에 정리한 쪽파 뿌리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은 아마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준 4월달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쪽파 뿌리를 직접 텃밭에 심고 성장 과정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싹이 올라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2주가 되었을 때는 손가락 길이만큼 줄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쪽파를 5월달에 심었다면 가을에 심은 쪽파보다는 조금 더 빨리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와 같은 수확 방법과 심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쪽파 종구 구하기 어려운 4월달이나 5월달에 충분히 쪽파를 텃밭에 심어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작물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 하게 되면 5월달에 고구마 순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에 가서 고구마를 구입해가지고 심어주란 말이야.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달래나 대파, 쪽파와는 달리 추위에 매우 약한 텃밭 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월달이나 5월달에 심는 텃밭 작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6월달에 심어야지만이 내 걱정 없이 고구마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4월 중순부터도 고구마 순이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이에 맞춰서 많은 텃밭에서 이 고구마 순을 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비싼 고구마 순을 구입해가지고 5월달에 심어주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마트에 가셔서 고구마를 구입해주세요. 이때 고구마를 구입할 때에는 본인이 즐겨 먹던 고구마를 구입해주시면 되는데요. 밤고구마도 좋고 그리고 꿀고구마도 좋지만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재배가 조금 어렵고 재배 기간도 길다 보니까 이렇게 고구마를 구입해가지고 순을 키운 다음에 6월달에 심을 계획이라면 웬만하면 밤고구마나 꿀고구마를 선택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마트에서 본인이 즐겨 먹었던 고구마를 구입해봤다면 이제 이 고구마를 씨고구마처럼 활용해가지고 고구마 순을 길러주시면 되는데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중순에서 5월 말 정도에 이 씨고구마를 파종했다면 특별하게 보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구마 싹이 잘 올라오지만 5월 초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이 고구마를 땅속에 묻었다면 보통 고구마 순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30도에서 32도 정도의 기온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기온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흰색 부직포나 비닐을 이용해서 보온 작업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씨고구마를 땅에 묻을 때에는 씨고구마를 묻은 다음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씨고구마를 심기 전에 미리 물을 흠뻑 고랑에 넣어주세요. 특히나 주말농부의 경우에는 수시로 오셔가지고 물주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꼭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씨고구마를 파종해 주셔야 되고요. 이와 같이 5월달에 씨고구마를 파종했다면 6월달에 아주 건강한 고구마 순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와 같은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요. 6월달 하게 되면 너무 늦게 심어주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서리를 한두 차례 맞는다 하더라도 땅속에 고구마가 달리다 보니까 서리 피해를 받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구마 수확 시기를 서리 내리기 전으로 많이 설명드리고 있지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서리를 한두 차례 맞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5월달에 씨고구마를 파종하셔가지고 6월달 정도에 고구마 순을 아주 심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라면 지방별로 장마 시작되기 전에 이 고구마 순을 심어주면 정말 좋은데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생육 초기에 두 가지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온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좋은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장마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장마 기간에도 이 고구마 순을 심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장마 기간인 7월 달에 심었을 경우에는 재배 기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마 직전에 이 고구마 순을 심어주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트에서 구입해 심으면 대박인 작물 4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아마도 이 영상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몇 차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작물들을 심어 보았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4가지 작물을 심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